예, 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기호 14번 윤홍식입니다. 예, 오늘 첫 방송인데요. 요즘 제가 원래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항상 종교나 철학 그리고 인문학에 대해서 정보 알려드리는 것을 되게 주력해 왔는데 그래서 또 그런 거 정보 공유하는 게 제 낙인데 제가 요즘 이제 정치에 관여하면서 정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선거 기간이고 해서 강의에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정보도 많고 해서 이런 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지금 낯설어서요. 조금 오늘 서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노련해질 겁니다. 예. 오늘 일단 궁금한 게 벽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전국에 이제 벽보가 붙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랑 잘 이렇게 어깨를 겨루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댓글로 활발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지금 언론에서도 뭐 잘 안 다뤄주고 궁금합니다. 이 언론에서도 지금 자꾸 그 메이저가 되는 분들만 다뤄주고 해가지고요.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실 건지 물어보는 질문이. 이 주제는 질문 나오는 것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오늘 주제는 질문을 잘 해주시면 또 제가 또 다양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 이제 요즘 사정 또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예. 인사말만 하시고 재미있는 질문도 해주세요. 예. 지금 메이저 토론은 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또 보셨겠죠. 어제도 보니까 저도 봤는데 이제 제가 늘 주장해오는 대통령의 자질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검증하자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잘 제 강의 듣고 좀 도움이 되셔서 검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보니까 아주 토론이 쉽지 않더라고요.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 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만 어떤 좀 건전한 어떤 토론 문화 그리고 좀 건설적인 결론을 내서 국민들을 토론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더 희망을 드리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고요. 저도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토론을 앞두고 있어서 나도 잘해야지 이런 각오를 하면서 봤습니다. 또 배울 건 배우고 그랬습니다. 예, 질문들 뭐 혹시 뭐 올라오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하여튼 상황은 어제도 한 두 군데 오마이뉴스나 노컷뉴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저께는 중앙일보랑 또 어떤 과학 잡지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무튼 친절하게 이제 군소 후보의 입장도 잘 물어봐 주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무조건 트럼프랑 뭐 이렇게 트럼프는 양반이죠. 또 이렇게 자꾸 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나온 어떤 군소 후보 이미지로 자꾸 몰고 가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도 또 저의 의견을 또 실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했습니다. 또 기사화 되는 거 보고 또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게 끊어졌어. 방송이 끊어졌어요. 예. 다시 이건가? 아닙니다. 예, 말은 해야겠고 그냥 제 강의만 하는 거면 편한데 같이 좀 교감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런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네요. 끊어짐도 많고
지금 아무튼 제 얘기 더하면 그렇게 인터뷰 하느라고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컷 뉴스에서는 촬영까지 와서 제대로 해갔으니까 영상으로 인터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홍익당 차원에서 첫 논평도 내봤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망언을 했죠.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시진핑한테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강도 높게 얘기했는데 논평에서는 많이 다듬어져서 나갔습니다만 충격적이죠. 우리 역사를 이거는 무시하는 행위고 우방 국가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무지하거나인데요. 둘 다 심각한 얘기고요. 동북아의 이런 예민한 이런 상황에 함대를 부르겠다든가 이 전쟁 분위기 조성까지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이런 동북아 역사에 무지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아니라면 이거는 한국, 중국 이간질하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렬히 우리 정부가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거랑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이 그런 말씀을 진짜로 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이런 면만 해도 의도가 좀 불순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자명하게 밝히셨으면 좋겠고 그럼 괜히 억울한 누명 안 쓰셔도 되고 만약에 침묵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그런 발언을 했거나 안 했더라도 이런 상황을 또 즐기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하게 좀 발언을 하고 이런 망언에 대해서 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 저희가 하고 바로 이제 논평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도 이제 매일매일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양심적 판단을 해서 또 국민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해요. 이건 뭐 대선을 떠나서도 앞으로 홍익당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질 거니까 처음 나간 서비스니까 꼭 받아서 챙겨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 단절돼 있어요. 그렇죠. 옆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홍익당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끊어져서 완전히 먹히네요. 얘기가 끊어져서 예. 그러면 여기 다시 화면을 클릭하시면 채팅창이 뜹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는 게 나을 텐데요, 그렇죠? 예. 말씀들이 막 활발하게 지나가셨구만요. 예.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예. 또 뭐죠? 대통령이 세력이 없다. 그 얘기까지 벌써. 일단, 그리고 오늘 그거 얘기하신다고 저희를 혼동을 일으키는 뭐 단체가 피해를 일으키는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여기 질문 있네요. 역사 진단 학회인가요? 진단 학회에서 홍익 대통령, 양심 대통령, 인성 대통령을 모집한다고 하면서 그런 분을 뽑자고 하면서 서명 운동을 하시는데 서명 운동을 어떻게 하셨길래 좀 불쾌해하신 분들이 많고 불쾌하신 김에 저 단체가 뭐냐 정확하게 누구를 지지한다고 저러는 거냐 의혹을 가지고 뒷조사를 하고 찾아보시다가 이제 홍익 대통령, 홍익당 윤홍식이 뜨니까 저희를 의심하시는 글을 제가 몇 건을 봤어요. 그래서 절대 상관없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들은 저희랑 상관없는 단체고 아시는 분 계시네요. 댓글 참고하시면 정보가 정확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홍익 대통령, 인성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그 상대방의 정보를 캘 때는 또 예의라는 게 있는데 좀 무례하셨었는지 일부가요. 아무튼 불만을 가지시고 그 불만을 저희한테 쏟아내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주변에도요, 혹시 그런 오해하시는 분 계시면 꼭 정보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부지만 그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어제 토론회 보신 소감.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당직자들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꼭 보고 있다 보면 남의 얘기 같아요. 아, 나는 그냥 방청객의 일부로 국민으로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다가도 가끔씩 나도 저 자리에 끼어도 원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오묘한 심정으로 봤습니다만 토론이 시작부터 정말 지저분하게 흐르대요. 그래서 발목 잡기식 그 토론의 진수를 봤습니다. 끝까지 서로 얘기만 하면서 상대방 흠집내고 또 가장 또 1위 하는 분만 그냥 집중적으로 4대 1의 구도로 이렇게 난타전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 안타깝게 봤고요. 그렇지만 또 국민 여러분들은 그걸 안타깝다라고만 또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대처하는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명한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지 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그런 걸 보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늘 강의 드렸던 거지만 저도 그런 점에서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다른 후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아무튼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기사화된 게 주적 발언이 기사화됐었죠. 주적 발언 그런 질문이 또 있었나요? 예. 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면 저는 아무튼 행복합니다만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주적 발언 같은 거는요. 주적 발언 제가 어제 들으면서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적 국방백서에 돼 있는 거 아시죠? 하면서 질문에 오는데 또 이 문재인 후보님이 그 국방백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전제하고 또 대화를 하시니까 서로 힘들어지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웠던 게 국방백서의 주적 그 단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해서 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침범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들은 그런 준비를 할 때 그들은 적이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의도적으로 뺀 거를 아실 수 있고요. 북한 주민까지 적으로 돌리지는 않겠다. 그런 의도도 다분히 안고 이미 국방백서에 다 잘 정리돼 있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그게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들고 나왔던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도가 불순하시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게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 틀을 씌우려고 하셨다고밖에 못 보겠습니다. 또 지금 이걸 저희가 보면서 하는 건 참 어렵군요. 쉽게 생각했는데 예. 통일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희 당에는 제가 그냥 앞에서 떠드는 거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통일정책은 사실상 현실을 무시하는 통일정책은 굉장히 좀 그런 얘기들은 어렵지 않는가. 일단 진영, 어떤 이념 진영에서의 논리로 접근하면 실질적으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하고 통일 기조가 정권에 따라 확확 바뀌다 보니까 그 노무현 정권 때는 또 그 북한 현황을 인정하면서 가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무조건 현재 남한 위주의 체제로 사실상의 흡수합병을 주장하시는 쪽으로 또 실제 정책 기조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통일 비용을 감당하려면 이제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또 남한의 모순도 통일 과정에서 좀 치유하는 그런 안목과 비전이 필요한데 이제 이념을 전제로 한 어떤 통일 논의는 전혀 좀 실질적이진 않다. 또 역시 여기서도 양심적인 해결 방법, 즉 역지사지 해결 방법을 전제로 좀 하나하나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또 이런 것까지 다 결부시켜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족하시나요? 또 뭐 이렇게 질문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본다고 봤습니다.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뭐 나올 얘기 다 나왔어요. 재벌 문제, 청년 실업, 교육, 복지, 적폐 청산. 요것만 오늘 나온 질문만 처리를 해도 예, 저희가 뭐 충분히 나라도 다스리겠는데요. 예. 저희가 뭐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자명하면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자명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자명하다, 우리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양심이 답이고 자명함이 답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자명함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쫓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울리는 그 양심의 자명한 울림들을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뭐 양심이 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도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공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명한 정보들은 반드시 수용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세요? 예, 너무 잘 들려요. 예, 좋습니다. 좋군요. 예. 아무튼 그 역사 진단학회는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홍익당 응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래도 너무 과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출신이라 진보적 인물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벌써 일베 쪽에서는 욕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죠? 그 스타워즈 광선검 들고 찍은 그런 포스터를 올렸더니 거기서는 홍어시스라고 하셨나?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가 안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5.18도 겪었고요. 5.18 때 피난 갔고, 그 총알 날아다니는 것도 봤고, 시내 버스 유리창 깨져서 이렇게 시민군들이 타고 몰고 다니는 것도 그냥 넋놓고 구경하고 있었죠. 제가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좀 진보다, 그걸로 진보다 보수다를 나눌 수는 없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정말 나라란 게 국민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요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 때 망월동 거기 갔을 때도 묘지에 갔을 때도 정말 울면서 꼭 홍익인간 세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승화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안 일어나게 되기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염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진보라기보다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진보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만 해도 보수보다 더 보수적일 때도 있고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보다 더 급진적일 때도 있습니다. 왜? 양심이 그렇게 울리니까요. 양심이 어떤 때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해라 라고 외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아라 라고 외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모두에게 그게 이롭다. 양심의 기준은 모두에게 이로우냐죠. 모두에게 이롭다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또 그것은 그것대로 진보적이다라고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용어 자체를 좀 안 좋아합니다. 진보나 보수는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무난한 게 양심적이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그 전라도랑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 다만 전라도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반골 기질이 있죠. 아무래도 좀 부당한 거 보면 좀 확실히 표현해내는 게 있어요. 참기보다는 좀 표현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런 기질도 여러분들한테 적폐청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활용하십사 저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요? 예. 벌써 감사 시간이 다 됐나 본데요? 공유가 20개 넘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소투입니다, 지금. 공유가 20개가 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별풍선 이런 거 떨어지고.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까 질문 중에 홍익당의 핵심 공약 3개 네. 한번 얘기 설명해 달라는 게 중간에 해주세요. 있습니다. 보신 분이 하세요. 일단은 가장 먼저가 저희가 이제 그 재밌어. 적폐청산이 있었나요? 이제 그때 적폐청산이라고 한 거는 너무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산업시대하고 급격한 산업화하고 급격한 민주화를 거치면서 일종의 조금 기득권화가 돼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즉 그 기득권화가 꼭 문제라는 것보다 뭔가 이제 그 산업화와 민주화 대열에서 각각 기득권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사실 양심적으로 배려하고 이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 정치를 장악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가면 갈수록 되게 딱딱해지고 경도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소통을 안 해도 지배가 가능한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그 적폐를 이제 청산하자, 기존의 기득권들을 청산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향후의 미래, 곧 미래는 이런 부분들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세대나 어떤 정치적 의견의 갈등이 소통과 양심을 전제로 봉합이 되지 않고 과연 지금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들이 그 단순한 적폐청산을 이제 그 감정적인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한국이 나아가야 할 차원에서 그 기득권화되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 양심적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다시 또 얼마나 성장 내지는 행복, 이런 구호만 가지고 그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단순히 공약 나열식의 어떤 정책, 지금 대선이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는 게 아니라 근본 처방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화두를 던졌을 때 국민들이 준비를 하고 응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뭐 하나만 길게 얘기해. 그만합시다. 또 재밌는 질문. 이게 뭐 재미있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예전에 승산 스님한테 사랑이 뭐냐 이렇게 던졌거든요. 선문답. 사랑이 뭡니까? 미국 학생들이 사랑이 뭡니까? 영어로 던졌겠죠. 제 영어에 약해서 사랑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묻고 내가 대답하는 거, 이게 사랑이다. 거기에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답이다라고 할 때 양심이 어떤 게 양심인지를 우리는 찾아야죠. 그러니까 양심이 답이라는 말이 답이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 모든 사람한테 널리 이로운가.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관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무한하게 답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수많은 어떤 자료와 그런 체험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고 더 자명한 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이 답이다 제가 주장했을 때는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조금씩 오늘 하루라도 더 자명해지고 더 진실에 다가가자는 거죠. 적폐가 있다면 그게 뭔지, 막연한 적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적폐로 돌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적폐의 요소가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하나씩 찾아가고, 또 이 반대, 적폐의 반대에 있는 우리의 양심적인 어떤 답, 양심적인 어떤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없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홍익인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묻고 답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장 자체가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모습만 보여줘서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는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진리에 다가가고 답을 찾아가고 올바른 인생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 이게 이제 제 낙이거든요. 예. 핵발전.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자제하고, 노후화된 원전들이 지금 계속 수명을 연장해 가면서 버티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좀 대안이 된 에너지를 우리가 찾아가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원전 당장 원전이나 화력발전 빼고 지금 전기가 가능한지 공급이 가능한지부터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고 대안이 되는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게 맞는데 그 우려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 저한테 하시는 분조차도 원전은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새로운 대안 에너지는 지금 더 개발을 해야지 지금 당장에는 전기 수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비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 또 그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 느낌에서 누군가는 그게 자명하지 않으니까 방향을 찾으시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게 자명하진 않지만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차이뿐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서로 문제의식 똑같고 다만 저희가 바로 원전 문제들 해결책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 우려하시는 말씀 안에 이미 그 방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미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 방향으로 급하지 않게 저희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게 제일 최고의 정책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건 정치는 공적 서비스일 뿐이고 예, 정부는 서비스 업체일 뿐, 서비스의 담당자일 뿐이고 대통령은 그 업체의 리더일 뿐이고요. 결국은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고 고객이 만족하려면 고객한테 정보를 까야 됩니다. 정보를 까고 또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 도와야 되고 고객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고객이 찜찜하시면 안 돼요. 고객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안 되고 억울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 사드 문제 다 고객이 부당하다, 찜찜하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 된 겁니다. 그거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죠. 그러니까 에너지 뭐 원전 문제도 항상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탈핵하겠다 그러면 바로 내일 당장 원전 사라지고 뭐 이제 전기값 올라가고 이거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토의해가면서 갈 겁니다. 저는 그거 잘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그거 믿고 여기 나왔지 제가 뭐 정책을 뭐 경제를 법률을 이런 전문가라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를 뭐 꿰뚫는 전문가라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얼마든지 소통해서 자명한 답을 낼 자신 있다. 저는 그런 것만 연구했다, 훈련했다 이런 자부심으로 나온 거니까 일단 홍익당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항상 방향이지 결국은 국민들과 함께 채워갈 거고 부족한 거를 완성시킬 거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모두가 납득하는 선에서 항상 추진할 거니까 서로 지금 제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마저도 반드시 저희가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해서요 자명한 결론을 서로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꼭 만들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믿으시죠? 예. 이 죄지을 얼굴입니까, 여러분? 사기칠 얼굴입니까? 예. 그 윤홍식 후보에게 투표하면 사표가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일단 저희가 사표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표라는 거는 주권자의 의지입니다. 주권자의 의지가 죽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의 의지는요 한 표 한 표가 다 의미를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 사회가 거기에 의미를 안 두는 거죠. 그게 비민주적인 겁니다. 많은 대선 후보가 나오니까 아이고 개나 소나 다 나온다, 듣보잡이 나왔다 해서 저도 지금 듣보잡으로 찍혔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듣보잡. 13년간 공을 들였는데 결국 듣보잡이구나.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표라는 건 주권자의 강력한 어떤 권력 행위입니다. 주권자가 할 수 있는 권력 행위죠, 투표가.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 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옳다고 본다. 이거를 대세론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대세가 누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에서 욕심이 대세죠. 여러분 마음이 한 나라의 운영하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고요. 한 나라의 운영과 여러분 마음의 운영을 똑같다고 보십시오.
한 백성이 욕심을 주장하듯이 한 국민이 여러분 마음 중에 일부가 욕심을 주장합니다. 그럴 때 또 양심적인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지 말자. 이게 올바른 주권자의 모습이죠. 주권자는 나라 걱정해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양심적인 말이 사실은 주권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욕심의 말은요. 남이야 망하건 말건 내 재미만 보자는 거니까 이거는 비주권자의 모습이에요. 사익 추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대세는 항상 욕심이죠.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모두 사익 추구한 행위를 하면서 욕심에 빠져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대세가 되지 쉽지 않겠습니까? 대세가 되기가. 지금 그 대세가 꼭 욕심의 판단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결정은 욕심을 따르기가 쉽고 즉 사익 추구가 더 쉽고 사익 추구를 하다 보면 그게 대세가 되기 쉽다. 그래서 대세냐 아니냐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 주권자의 정말 선택, 나라 걱정해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 사표된다 너는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극단적인 비교지만 사익 추구의 대세가 주권을 실현하려는 소수에게 너희는 사표가 된다. 그럴 바엔 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역사는 발전해 오지 못했죠. 소크라테스도 사표죠. 예수님도 사표죠. 공자님도 사표 던지신 거죠. 예. 그러면 그 힘이 사표 같죠? 당장의 사표 같죠? 실제로 돌아가셨죠, 사표서. 하지만 그 힘이 남아서 그 선택, 한 명의 선택이 남아서 결국 인류를 바꿔놓습니다. 인류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저희 홍익당한테 투표하시면요. 저한테 투표하신다면 이 땅의 홍익문화, 양심문화가 이루어지는 기초를 닦으시는 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사표입니까? 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의지를 내셔서 100만 표를 몰아주시면 아주 굳건하게 이 땅은요. 변화할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미 변화한 겁니다. 제가 심상정 씨보다만 많이 나와도요. 지금 이 나라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사표입니까? 여러분이 해내신 거지. 제가 혹시 10만 표가 넘거나 100만 표가 넘어서 혹시 이 군소 정당 중에서도 그래도 지금 메이저 이 토론에 끼는 그런 정당들보다 혹시 조금이라도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신 거고 여러분 축배를 드셔도 좋다고 봅니다. 예. 말이 됐나요? 예. 선거 활동은 안 하시나요? 이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온라인에 강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리에서 찾아뵈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벽보 보내고 지금 하는데 저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강원도 인제군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군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제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예, 그분들이 안 됐죠. 아무튼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지금 대선이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배워가면서 하는 중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지금 홍익당 당직자가 모두 덤벼서 공부해가면서 한 건 한 건 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만 지금 다른 정당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왔냐는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나온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있나요? 사법개혁 질문이 있는데 법 들어가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어차피 사법개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금은 추진은 될 것으로 봅니다. 교주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의에서 추구하는데 사실은 좀 비양심적으로 좀 수사권을 행사하는 쪽을 좀 어떻게든 좀 견제 권력이 막아서 제어해야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번에 우병우 기소가 실패하면서 사실은 검찰 스스로가 좀 개혁에 불을 던진 것과 같다라는 이제 논평 자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나온 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안에 개혁이 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검찰도 좀 많이 사실은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제 그런 게 왜 잘 안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검찰 정말 큰 개혁이 필요하죠. 양심 전문가들이 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은 반드시 양심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인성 평가가 강화돼야 됩니다.
저희 그 막연한 인성교육이 아니고요. 무슨 노예도덕을 양산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민주시민으로 깨어나게 하는 인성교육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판검사 이런 자리는 정말 양심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개혁도 제도개혁대로 하겠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해결책은요. 세대 간 갈등 해결책 지금 우리 양심 말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서로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핵심이요. 이 사회가 혐오로 갑니다. 혐오란 말을 쉽게 쓰는데 아주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 혐오는요. 정말 악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 그걸 혐오한다라고 할 때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대해서 무지해서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서 혐오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먼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 정치인들을 혐오하고 계시죠? 제가 온몸으로 느낍니다. 제가 정치한다고 하니까 다들 바로 혐오하시더라고요. 어디 그런 못쓸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너 정치하려고 지금 그동안 인문학 강의한 거냐?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제 생명력을 깎아먹으면서 5년간 거의 매일 촬영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권력 얻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치한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분노하시고 혐오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종자들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 항상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일 뿐이고 헌법에 규정했듯이 공무원은 봉사원일 뿐입니다. 봉사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에. 봉사의 정신으로 다가간다면 그리고 정보를 다 밝히면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국민은 정보만 충분히 아신다면 분명히 올바른 선택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다가갈 거고 세대 간의 문제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로 혐오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정보를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는 정보를 좀 역지사지하면서 이해해 보세요. 그게 전 답이고요. 그거를 문화적으로 저희가 양심 문화를 선도하면서 반드시 이 나라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는 겁니다. 예. 청년 실업 문제. 벽보팀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숙배를 줍시다. 벽보팀들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저희가 암담했습니다. 3일 안에 전국 모든 곳에 벽보를 보내라는 그걸 나라에서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아주 바로 좌절에 빠졌습니다. 겨우 이겨내고 지금 그 난관을 극복해낸 거니까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아까 청년 실업 문제. 저는 공공근로의 변형 형태랄까요?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요. 지금 일자리 줄어들죠. 이미 다 다른 분들도 경고하고 계시죠. 그걸 일론 머스크 같은 좀 서양의 기업가도 인류의 새로운 어떤 지금 난관이 될 거고 그걸 극복하려면 기본소득밖에 답이 없고 기본소득 그리고 인류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각자. 로봇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이 그리고 대안이 지금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만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27년간.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분명히 다 지금 최근 5년간 유튜브에 다 소개해 드렸어요. 저한테 검증이 안 됐다든가 다른 대선 주자들처럼 뭔가 구체적 정책을 내놔봐라 하시는데 구체적 정책보다 중요한 게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청사진이에요. 저는 제 강의 2000개 이상에서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00개 강의 중에 한 편만 보셔도 그 안에 우리 삶의 청사진이 나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책이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냥 정책만 추종하는 건요. 율법에만 추종하는 바리새파들처럼
예수님이 그 율법만 쫓아다니면 뭐하냐? 그 안에 양심, 사랑이 안 들어있는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걸 명확히 밝히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자 할 때 그 정책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책만 얘기하는 분들, 비전이 없고 철학이 없는 분들 말은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정책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드린 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 정책마저도 우린 철학 속에서 풀어가야 된다. 인류는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개가 짖으면서 멍멍하면서 내가 개다 하고 존재를 증명하듯이, 새가 날면서 내가 새다 하고 증명하듯이, 인간은 양심을 지킬 때 이게 인간이다, 우주에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무상 강의 2,000개 이상 뿌렸죠. 5년간 활용하시고요. 자,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제시했죠. 인간은요, 거기에 답이 뭐였죠?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동안의 노동과 일자리는요, 서로 돕고 살았을 때 페이를 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 기여했을 때 페이를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허용할 때만 그 사람한테 월급이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자리들을 인공지능하고 로봇한테 뺏기게 됐으니까 이제 죽는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와 노동 개념을요,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집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거, 그만한 보살도가 없고 그만한 가치 있는 작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페이를 지급하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내가 백수다 하고 이 사회에서 낙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요, 제가 관찰할 때는요, 인터넷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또 살 의욕을 주고 정보를 주고 나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이라는 건 부가가치의 창출이고 이 우주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게 시장에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낭망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지금 단단히 잘못됐다. 이 문화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이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공공근로, 그걸 단순히 공공근로를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점점 진행될 텐데 그게 원만해지는 시대로 가면요, 이제 지금 있는 일자리도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때 기본소득만 대안으로 할 게 아니고, 여러분, 나라에서 돈만 그 수익을 가지고요, 국민들이 나눠서 기본소득을 가져간다고 해도 그 사회가 건강할까요? 지금 선진국들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노동의 의미를 못 찾아서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 약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기본소득, 이건 인간 품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원래 해줘야 되는데 이제야 가능해질 상황이 온 거죠. 인프라가. 자, 여기에 더해서 공공근로의 창조적인 변형. 뭐냐?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 남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들에서 사회가 적절한 페이를 꼭 지급해서 그거를 이 두 개를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자.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만이 아니라 5차, 6차, 7차를 가더라도 앞으로 이 미래 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서로가 돕고 홍익인간하는 것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래서 공공근로를 확대하자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지만 어떤 철학이 있느냐예요. 저는 그 철학 속에서 인간은 그럴 때 인간이다 하는 그 철학 속에서 공공근로를 획기적으로 변형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도 찾고 생계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어차피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뺏길 판이니까요. 그래서 간병, 그러지만 인간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간병, 육아, 교육, 어떤 멘토링, 그리고 이런 수많은 전문가들, 이 오타쿠들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자기들이 닦은 또 이 기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 사랑, 홍익인간의 마음, 이것들을 후배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주면서 또 자신의 생계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만 합의하면 돼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저는 두고두고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또 여러분을 유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이 나라는 분명히 바뀝니다. 뭐 답하시고 싶으신 거 있어요? 네.
사드 문제가 나왔는데 아, 내일 사드? 다음 예고로 돌릴까요? 오늘 너무 마무리로 다음으로 할까요? 합시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더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뭐 이렇게 첫 방송이고 저희가 서툽니다만 이제 저도 지금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조금 적응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자꾸 지금 이걸 꼭 한번 들으라고 하는 좋으신가요? 이게? 이걸 뭐 이게 이거는 양심검입니다. 예, 양심검으로 항상 이 자명검이고요. 그래서 항상 화면에 진짜 볼만한데요. 아무튼 정말 자괴감이 느껴집니다만 아무튼 꼭 비양심, 욕심, 세력 척결하고 우리 양심 정권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참고 들어본 겁니다. 이런 거 즐기는 사람 아닙니다. 예. 예,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